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독립군 영웅 5명의 동상 제막식. 지난 2018년 3월 1일 3.1절이었습니다. 당시 육사 건물에는 독립군, 광복군, 우리의 뿌리, 우리의 정신이라는 글이 크게 내걸렸습니다. 흉상 건립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흉상을 건립하였던 것입니다. 육사는 그해 6월 현충일 다음 날엔 홍범도 장군에게 명예 졸업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증서에는 숭고한 애국심과 투철한 군인 정신은 사관 생도들에게 참다운 군인의 귀감이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육사와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 흉상은 정체성에 맞지 않아 그곳에 둘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에선 또 한 번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장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열린 국방부 브리핑.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 논란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굳이 외부의 학계나 또는 이런 협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설명은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홍 장군이 독립군을 무장해제시킨 자유시 참변에 개입된 걸 문서로 확인했다고 했다가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에서조차 확인된 게 없다며 기자들이 다시 질문하자 이번엔 실수였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국방부는 어제 입장문에서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이라며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으로 활동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단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빨치산 같은 경우도 이제 파르티잔에 넘어온 말이잖아요. 이거 비정규군이에요. 이 당시 우리나라 군대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이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들 다 빨치산이잖아요. 그때 활동한 걸 빨치산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이게 천박합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거니까. 1920년대 빨치산이라는 단어는 한국전쟁 이후 공산 게릴라를 의미하는 빨치산과는 다른 개념인데도 국방부가 무리하게 연결지으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홍범도 장군이 동일한 공적으로 2차례 훈장을 받았다며 훈장을 취소하는 방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홍 장군은 1962년과 2021년에 각각 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반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와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항일단체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정부 방침을 강력 규탄했고 철진한 이념 논쟁, 부당한 사상 검열이라는 비판이 여권 내부와 대통령 친한 친구로부터도 나왔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를 잊은 육사에게 미래는 없다.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에 항일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회원들은 경술국치 113주년인 오늘 홍범도 장군을 두고 이념 논쟁이 불거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흉상 이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말 떨리는 국치를 맞아서 그 사람들의 영혼은 이미 대한민국보다 친일, 일본 쪽에 기울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대전 현충원의 홍범도 장군 묘역에도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모여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흉상을 국방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철거를 시도한 것은 일제가 민족 정신을 드러내는 시도에 다름이 아니며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건국 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에게 모욕을 주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도 철진한 이념 논쟁으로 영웅을 2번 죽이는 신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의 기념관에서 정치 선언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제 와서는 그 훈장은 가치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이력만 자꾸 따지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분에게 훈장 준 대한민국 정부는 무슨 꼴이 됩니까?
특히 이종찬 회장의 아들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가 부당한 사상검열이라면서 홍범도 장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연속 국민의힘 연찬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상기된 표정의 윤 대통령이 원고도 없이 즉석에서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이른바 철진한 이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복해서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으로 사회가 때 아닌 이념 논쟁에 빠져든 때 대통령이 직접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선 상황. 오늘 국무회의 비공개석상에선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항일투쟁,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는 인정하지만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는 맞지 않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적재적소에 더 바람직한 곳으로 흉상을 이전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오후 들어 윤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재차 드러내면서 본인이 강조하는 이념의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이 공산 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이라고 규정했는데 최근 가짜뉴스 폐해를 우려하는 대통령의 입장과 맥이 닿습니다.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이 왜 이념을 강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발전한 한국과 세습 독재, 통제 경제로 나락으로 떨어진 북한의 차이가 이념과 체제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그러면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이력이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엄지인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엄 기자.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건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몰랐던 분도 있겠지만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아니란 말이죠. 역대 정부가 또 그래서 훈장을 추서하고 잠수함에 이름도 붙이고 독립영웅으로 추앙해서 유해를 봉환하고 할 때도 역시 이 공산당 이력을 감안하고도 그럴만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1962년에 처음 훈장을 준 박정희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2021년 유해 봉환 당시에 이른바 극우 인사들이 이 논란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일본 문화가 싸웠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 편에 서 가지고 오히려 애국지사들을 죽인 바로 그 공산주의자 이 사람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도 당시에 독립군 수백 명을 학살한 소련 공산당원이다 이렇게 몰아붙였고요. 네. 이후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봉오동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나 그 뒤에는 자유시 거기에서 거의 1,500명 되는 우리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데 주역이었습니다. 이 직후인 11월에 육군사관학교가 흉상 이전 방침을 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일부 극우의 주장이 정부의 지금 의사결정에까지 반영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독립군 학살 얘기요. 이게 아마 그 자유시 참변으로 불리는 사건인 것 같은데 홍범도 장군이 여기에 연관된 게 맞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범도 장군의 개입은 확인된 적이 없다. 이게 학계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1921년에 러시아 공산 세력이 우리 독립군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면서 강제로 진압을 해서 희생이 컸던 사건인데 앞서 보셨지만 국방부가 입장문까지 내면서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방부도 학계와 논의를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도 국방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정부가 나서서 흉상이라든지 잠수함 이름이라든지 또 훈장 2번 받은 것까지 공론화하면서 홍범도 장군의 그 공산당 이력 이걸 부각시키고 있는 걸까요? 앞서 전해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그 배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안보에 이어서 역사에서도 자유민주 대 공산주의 이 대결을 부각시키고 이념을 잣대로 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홍범도를 대표로 해서 독립군을 국군의 뿌리로 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역사, 안보관을 반국가적이다, 타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공론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넓게 보면 이명박 정부의 건국절,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의 이른바 뉴라이트 사관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다만 당장 보수 여권 안에서도 부적절하다, 과하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고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념 그 자체로만 보면 남조선 노동당 활동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럼 뭐가 되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 또 뭐 여권 내부에서도 이건 좀 너무 나갔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흉상 철거라든지 뭐 또 훈장 박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계속 밀어붙일까요? 적어도 흉상 이전 방침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육사 안에 흉상 5명을 다 옮긴다고 했다가 지금은 홍범도 장군만 드러내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약간 좀 차이를 두고 있죠. 김자전 장군이라든지 하고는요. 그렇죠. 국방부도 유독 입장문을 통해서 거듭해서 홍범도 장군의 이력만 계속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중서훈이라는 이 문제도 보훈부가 조만간 공적심사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광복회장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외됐고 정부의 의도대로 의결 조건도 지금 완화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국민 여론보다는 이념에 대한 신념,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네, 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국정 기조를 가감없이 밝혔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 정부 여당이 이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고 야당과 언론에 대한 적대감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타협과 포용보다는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힙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한 말은 반대와 우려를 나타내는 국민들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우려는 과학 밖의 영역으로 치부하면서 이해와 설명보다는 적대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실행이 느린 이유, 오염수 의혹이 확산되는 이유가 야당과 언론에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저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난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야당의 비협조를 탓했습니다. 협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협치도 가능한데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야당 탓, 지난 정권 탓, 언론 탓 이렇게 남 탓만 하다가 허송세월 5년을 모두 허비할 것입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미개한 국민이냐며 일본이 아닌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염수 방류 이후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오면서 가짜 뉴스가 줄고 정치적인 공격도 힘을 많이 잃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에서 협치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거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